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가 충격 언제까지 가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워낙 급락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과거의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진정이 되면서 이 사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 이런 걸 부각시키면서 유가 충격이 꽤 오래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뉴스를 뒤집어서 항상 생각을 했어야 됐죠. 뉴스 따라가지고 투자하면 절대로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항상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즐겼는데,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반도체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언론에 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2008년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2008년 7월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상품 선물, 유가 선물을 좀 사가지고 베팅을 좀 했었죠. 그때 유가가 오른 핵심 동력은 뭐였냐면 수요가 글로벌하게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이 이제 드디어 개혁 개방하면서 중공업을 육성해서 그때 글로벌하게 석유가 크게 부족해졌던 그런 시점이었죠. 상승 추이를 보면 2003년부터 꾸준히 선물 가격이 상승했고요. 유가 선물이. 그때 미국의 역할은 뭐였냐면 원유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 이후에 자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전략적 비축유 SPR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었죠. 계속 그렇게 저장을 하고 국내는 엄청난 원유를 소비하니까 대부분을 중동이나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도 원유 최대 수입국이었는데다가 중국이 수요에 가세를 하니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본 수급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공포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또 더 자극한 게 피크 이론이었습니다. 이 책이요, 케니스 S. 데페이스라는 분인데 프린스턴 명예 석유 지리학교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선배이자 동료였던 엠킹 허버트의 피크 이론을 이 책에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국적인 석유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가 제목인데, 원제는 허버트의 피크, 이게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피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이게 정말 대중적으로 석유 피크 이론을 글로벌하게 확산시킨 그 책이 되겠습니다. 책은 2001년에 나왔는데 정작 주목을 받은 거는 이때였죠.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석유 가격이 끝없이 날아갔느냐?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더니 수요가 증발해가지고요 30달러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 30달러까지도 팔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리바운드 할 때 겨우 팔고 나와서 원금을 건져냈던 그런 전설적인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 유가 폭등기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빗나간 거죠. 이 책을 믿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잠깐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흐름을 정반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자, 현재를 보자고요. 현재는 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냐? 오늘 아침에 WTI 그늘물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죠. 다른 건 아니고 공급 충격입니다. 이번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감소하는 원유의 수출 물량이 과거의 석유 위기 그 다 합산해도 이번에 감소되는 게 더 크다고 하잖아요. 공급이 절벽이 된 겁니다. 전쟁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일 내 단기 폭등했죠. 꾸준히 오르다가 마지막에 피크를 찍었던 이때하고는 다르게 수요일 내 단기 폭등을 했습니다. 60달러 하던 게 거의 120달러 육박했으니까 며칠 만에 더블이 오른 거죠. 코스피가 3,000에서 6,000까지 며칠 만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이요, 그때는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입니다. 미국이 수출도 요즘도 하거든요. 자국에서 거의 다 쓰지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우디가 1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우디는 가와르 유전이라고 세계 최대 유전이 있습니다. 단일로는 세계 최대 유전인데 그 가와르 유전의 생산량을 억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예전에 석유 퓨크론 할 때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석유를 짜낸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그런 책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아까 그 책 말고 다른 또 유행에 편성하는 그런 책들도 나왔었다고요. 지금은 사우디가 아니고 미국이 원유 생산국 1위라는 거, 요걸 아시면 되고요. 근본 수급은 당연히 이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지만 최근까지도 60달러 언저리였던 걸 보면은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AI 때문에 지금 그 섹터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정학적 위기 해소가 관건이란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석유라는 게요 굉장히 발로틸리티합니다. 안정적인 것 같지만 한번 튀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50달러까지 가서 꺼질지 아니면 200달러까지 가서 꺼질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전환이 워낙 쉽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이런 위기가 고착화돼 가지고 뭐 계속 몇 개월까지 심지어는 올 연말까지 유가가 급등할 거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회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방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빨리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을 못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아간 주식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류는 뭐냐면 이런 근본 원유 수급 어떤 상황 말고도요. 기류는 AI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흐름에 비춰보면 어쩌면 지금 현재 유가 폭등도 격가질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유가 폭등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는 것을 역이용해서 매수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아집니다. 과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때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100달러, 120달러에 샀던 분들이 나중에 30달러까지 떨어진 걸 보고 그때는 정말 더한 공포였거든요. 오를 때보다도 빠질 때가 더 공포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류 언론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믿다가는 절대 투자에 성공 못한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의외로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